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AIoT 기반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게 된 레이컴의 대표이사 심성우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현재 그 인원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외주의 프리 개발자들이 4명 정도 있는데, 저희 기술을 맡고 있는 이상윤 상무님은 이제 영상 분석 전문가입니다. 뭐 최근에 약간의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AI나 IoT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쓰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한 SPND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러니까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으고 그 데이터를 플랫폼에다 처리를 해서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중에서 특히 서비스와 플랫폼 쪽에 강점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 투자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게 비단 건설뿐만 아니라 공공이나 제조 플랜트, 조선해운 쪽으로 다양하게 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 가장 열악하고 데이터로 무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검증된 기술들은 다른 산업으로도 쉽게 확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하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발음하기 좋고 그냥 좋은 느낌이 가는 파닉스 의미에서 하마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저희 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은 프레임워크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UI 컴포넌트들의 모음이고 다양한 기능들을 미리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왜 이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냐면은 다양한 개발자들이 서로 다르게 동시에 개발을 하고 또 개발자들이 계속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 보면은 개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프레임워크를 활용함으로 해서 개발의 생산성도 높이고 유지보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마라는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하마 프레임워크에는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근간이 되는 스마트 프레임워크를 근간으로 해서 IoT와 그다음에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위에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건설 안전에 관한 부분, 두 번째 시설물 균열 모니터링, 그리고 세 번째 방폭 안전 솔루션이라는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긴 하지만 너무 그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몇 안 되는 센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스마트 안전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 여기 뭐 UX, UI라든가 제품의 연결, 요금제, AI 분석 통계 같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이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은 현장에 쓰기 위해서는 계층적 권한 관리라든가 조직 구조 관리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지만이 각 조직 그 어떤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원소스로 멀티유즈가 가능하고 원 시스템 멀티 컴퍼니 구조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보고 싶어하는 정보와 본부에서 보고 싶어하는 정보와 현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정보가 다른데, 이런 정보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권한 관리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대시보드라든가 시스템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구형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어차피 많은 회사들이 어떤 센서를 가지고는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치 관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의 지도 맵을 기반으로 오버레이를 시켜서 현장의 가상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3D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에서 실시간에 위치 정보를 뿌려주는 부분, 3D 모델링을 통해서 고도별, 층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 또는 종단변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와 관련해서 위치 정보를 모으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선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안전을 추적하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 구역에 이렇게 폴리곤을 설정을 해서 특정 시간에 이 구역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구역을 생성해서 실시간으로 위험 구역에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위험계획 살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출력 정보라든가 밀집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긴급 신호라든가 추락, 가속 센서를 활용해서 추락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위험을 경고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AI를 좀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 영상 정보를, 이동형 CCTV를, 영상 정보를 맵상에다 표시를 하고, 어떤 우리가 설정한 이벤트, 예를 들면 뭐 위험 정도에 따라서 뭐 고위험, 중위험, 위험, 그리고 저위험에 따른, 여기에 따른 이벤트들을 설정하고, 이러한 이벤트가 인지되었을 때 지능형 CCTV가 인지를 하고 실시간으로 팝업 형태로 노출을 시키면서 쇼츠 형태로 데이터를 모아놓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영상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아놓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사후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향후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TBM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객체 정보, 객체 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현장에 쓰는 객체가 어떤 건지를 분석하고, 이 객체를 기반으로 이 객체가 있었을 때 그럼 현재 어떤 공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AI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판단하게 되면 CSI의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 공종에서 가장 큰 사고가 어떤 게 있었고, 이와 관련된 위험 요인 대치를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를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영상 분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영상 분석 AI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한 100만 건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 70만 건 정도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30만 건 이상의 영상은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설 현장이 가장 영상 분석하기가 어려운 열악한 조건입니다. 오탐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특히 다른 현장보다 건설은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라든가 저도라든가 거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학습을 많이 시키지 않으면 오탐률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례로 보여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하단 밑에 보면 이분이 운전하다 나오셨는데 안전모를 지금 안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안전모를 쓴 것과 안 쓴 것의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캐치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쇼츠 형태로 잡아서 팝업을 띄워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시설 안전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부분들은 특히 사람의 안전에 많이 포커스를 했다고 한다면, 시설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설 안전이 왜 필요하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위험 등급에 따라서 A, B, C, 잘 아시겠지만 A, B, C, D, E 등급으로 위험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통상 C 등급 이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2018년도에 C, D 등급이 5천여 건 이상 정도가 되는데 2023년도에는 16,000건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시설의 노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48%가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후화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으며,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리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해야 될, 안전에 관련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의 규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랙몬이라고 하는 센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크랙몬이라는 센서는 균열과 함께 기울어짐, 온도, 습도, 진동까지를 센싱할 수 있으며 자체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 방식은 로라 통신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LTE 모듈로 확장한 형태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센서를 이제 초기에 관리해야 될 균열 부위에 부착을 하고, 이 데이터를, 초기 데이터를 추적하고 난 다음에 실시간성으로 데이터를 받아보면서 이슈가 있거나 AI 분석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아이솔레이션 포리디스 모델을 쓰고, 장기적으로는 LST 모델을 써서 이 모델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설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사양은 저희가 뭐 하드웨어 전문은 아니지만 이 제품은 저희가 특허를 냈기 때문에 직접 개발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 습도, 가장 기본으로는 이제 균열을 측정할 수 있는 인장 센서를 통해서 균열을 측정하고, 여기에 온도, 습도, 기울기, 진동까지 측정하는 구조로 통합 센싱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보시는 것 같이 이제 3D 형태로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례는 원고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웹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처리하기 좋은 부분들은 앱이기 때문에 웹과 앱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고 처리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찾다 보면 실제로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인데 저희가 1년간 균열 데이터를 쌓아놓고 보니 시저널리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게 여름에서부터 여름까지의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장해서 확대를 많이 시켰는데 시켜보니까 확실하게 계절에 따라서 크게 그 균열 자체가 변동을 하더라.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할 측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방폭에 대한 스마트 관제입니다. 방폭구역이라는 부분은 이제 정유사나 화학플랜트 같이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은 일반적인 전자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방폭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쓸 수 있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 본질 안전 방폭을 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그와 비콘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태그, 로라 통신을 할 수 있는 태그가 외부에서는 GPS 좌표를 시스템으로 쏴주고, 실내에서는 비콘 정보를 받아서 쏴주는 방식으로 해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그 폭발 위험 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언제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위치 정보와 함께 방폭 CCTV, 방폭 가스 센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방폭 구역에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은 아니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다음에 디바이스까지를 다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협력해서 같이 커나가는 방향으로 좀 사업 전략을 좀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회사하고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저희와 기술 교류를 원하시는 회사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아드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